여러분, 민트 초코 혹시 좋아하시나요? 흔히 치약 맛으로 표현하는 시원한 민트와 녹진한 초코의 만남. 꽤 오랫동안 논란 아닌 논란을 만들어왔던 호불호 조합인데요. 이렇게 세상에는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던 두 가지가 만나서 누군가에겐 최애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혼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도 이런 호불호 시게 갈리는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이 두 모델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 기업의 똥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닛산 무라노,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시도했던 컨버터블 SUV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용어부터 간단하게 잡고 가시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오픈카라고도 부르는 컨버터블은 단어 그대로 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는 뜻에서 붙여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까브리올레, 2인승 스포츠카나 자동 개폐 장치가 없는 차에 붙는 로드스터, 고성능 스포츠카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더처럼 출신 국가나 브랜드, 차량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기도 하죠. 과거에는 지붕의 유무, 개폐 방식 등 나름 용어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전자동 개폐가 가능한 로드스터가 나오는 등 그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SUV는 태생의 오픈형 아닌가? 하며 지프 랭글러나 포드 브론코 같은 근본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오늘 소개할 두 차는 지붕이 열린다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설계의 철학이 다릅니다.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구조물에 지붕을 덧댄 것에 가까운 랭글러나 브론코와 달리 이쪽은 여가와 레저를 위해 지붕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컨버터블이기 때문이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2002년 등장한 중형 크로스오버 무라노는 카를로스 곤 체제로 들어선 이후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닛산의 상징과도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고리타분한 기존 SUV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스타일로 주목받았고 차량의 완성도 또한 훌륭해 출시와 동시에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무라노라는 차명이 여태까지 일본어에서 따온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섬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후 2008년 2세대가 등장했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2010년 LA 모터쇼, 닛산은 이 무라노의 컨버터블 버전을 뜬금없이 선보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식 명칭은 무라노 크로스 카브리올레. 4개였던 문짝은 2개로 줄였고 앞좌석과 뒷좌석을 덮는 거대한 전동 소프트탑이 압권이었습니다. 애초에 무라노라는 차 자체도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건 정말 여러모로 독특했어요. 차도 골 때리는데 이 차가 등장하게 된 이야기가 더 골 때립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의 부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무라노를 보면서 이 차의 지붕이 열리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했고 이를 귀담아 들었던 회장이 아내의 바람을 실행에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풍문이지만 당시 닛산의 수석 디자이너 나카무라 시로가 2011년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거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권 회장님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분이시네요. 어쨌든 만들었으니 팔아야죠. 닛산은 미국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썬벨트 지역의 여유로운 중산층 고객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뒷좌석에 자녀나 손주를 태우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마이애미 해변을 따라 달리면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컨셉으로 이 차를 판매했습니다. 실제로도 특유의 여유로운 주행 감각과 세단만큼 편안한 승차감, 넉넉한 2열 공간으로 4인 가족이 상쾌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웬만한 컨버터블들은 다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륜구동 크로스오버 컨버터블이라는 점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본래 도시명 크로스오버이긴 했어도 높은 전고와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세단이나 쿠페에게는 버거운 비포장길도 거뜬히 주행할 수 있었고 이는 분명한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 매체와 대다수 소비자의 평가는 냉담했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함에 대한 거부감이겠죠. 약 4년의 생산기간 동안 총 6,000대 남짓 판매되는데 그치면서 지금 똥볼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엄청난 프로모션을 통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겨우겨우 팔아치운 성적이었죠. 대표적인 문제는 크게 3가지, 디자인과 가격, 차량의 완성도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특한 무라노 카브리올레의 외관을 두고 21세기 가장 기이한 자동차라는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산뜻한 컬러와 오묘한 디자인, 거대한 소프트탑의 조화는 독특하긴 했어도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큼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바퀴 달린 욕조 같다는 둥, 자르다 미끄러진 망고 같다는 둥에 조롱이 이어졌죠. 또 그나마 외모에서 합격점을 준 소수의 고객들도 44,000달러에 달하는 시작 가격에서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였어요. 당시 BMW X5의 하위 트림에 근접한 가격이었거든요. 주행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지붕은 그저 눈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아닌 차체가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뼈대 중 하나인데요. 구조상 지붕이 없는 컨버터블은 충돌 안전성과 가혹 주행 시의 비틀림 강성을 위해 남아있는 뼈대에서 많은 보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라노 SUV와 비교해 200kg 이상 무거워졌고 자연스럽게 연비와 주행 감각은 희생양이 됐죠. 설상가상 사륜구동으로 세미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막상 오프로드에 올려보니까 뒤틀림 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접이식 소프트탑을 넣으면서 SUV의 장점인 넉넉한 적재 공간과 실용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성이 강한 재료를 섞으니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정작 소수의 실오너들은 의외로 만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몇 대 안 팔렸다는 건 동시에 엄청난 희소성이라는 말이겠죠. 마치 상상 속의 동물이 현실에 나타난 듯한 무라노 카브리올레의 자태는 어딜 가나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존재감만큼은 슈퍼카 GTR이 부럽지 않을 만큼 상당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직수입을 통해 극소수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모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면 매력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게 꼭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나저나 뚜껑 열리는 무라노도 있는데 왜 날개 달린 말은 없을까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나라의 감성인지 하여간 영국은 이상한 거에 유독 꽂히는 게 있나 봐요. 무라노에 이어 이 컨버터블 SUV를 시도한 브랜드는 영국의 SUV 전문 메이커 랜드로버였습니다. 2011년 랜드로버는 프리미엄 컴팩트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선보이면서 SUV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2008년 공개한 컨셉트카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외관은 그저 투박하고 지루한 패밀리카 이미지가 강했던 SUV라는 장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뒤흔들었어요. SUV도 스포츠카만큼 섹시할 수 있구나라는 시각적인 충격을 선사했고 이후 출시된 수많은 브랜드의 SUV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스타일리시한 3도어 쿠페, 실용적인 5도어로 출시된 이보크는 기존 SUV 고객들은 물론 세단과 쿠페 등 스타일을 중시하는 고객들까지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SUV고 뭐고를 떠나서 이 차를 자동차라기보다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소비했어요. 이런 반응에 힘입어 랜드로버는 급기야 컨버터블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2년 이보크 쿠페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탑 컨버터블 컨셉트카를 내놨는데 앞서 무라노 카브리올레가 괴작 취급을 받고 있던 것과 달리 웬걸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역시 자동차 시장도 외모 지상주의인 걸까요? 전문 매체와 소비자 평가는 무라노에 비하면 꽤나 호의적이었습니다. 덕분에 4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6년 봄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이보크 컨버터블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무라노의 실패를 교훈 삼은 것인지 다행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았습니다. 컨셉은 비슷했지만 접근 방식을 달리했어요. 무라노가 너무나도 뜬금없이 뚜껑을 깠다면 이쪽은 처음부터 3도어 모델을 판매하면서 SUV계의 스포츠 쿠페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컨버터블의 등장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이게 한 거죠. 여기에 레인지로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인데다 당시 가장 스타일리시한 SUV로 손꼽히던 이보크의 멋스러운 디자인이 컨버터블이라는 형태마저 잘 소화해내면서 이상하지만 왠지 갖고 싶다라는 마음마저 들게 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이 제시한 대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차량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미국의 부촌이나 유럽의 휴양지를 중심으로 판매됐죠. SUV만 주구장창 만드는 브랜드답게 준수한 오프로드 실력을 갖췄고 땅 위에서 보트를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차 역시 무거운 차체에서 오는 나쁜 연비, 날렵한 생김새와는 다른 둔중한 주행 감각을 지적받긴 했지만 애초에 패션카로서 이 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이런 건 그닥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 판매량만큼은 정직했습니다. 모두가 이 차가 멋지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래서 살래? 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멋진 SUV를 원하는 사람들은 SUV를 샀고 컨버터블을 원하는 사람들은 같은 값에 더 멋진 쿠페형 컨버터블을 구매했습니다.
이쪽은 양쪽의 수요를 전부 사로잡지 못했죠. 대체 글로벌 판매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건지 처참하게 실패한 무라노 카브리올레마저 구체적인 판매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이보크 컨버터블은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구체적인 판매량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뭐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분명한 건 후속 차량의 개발과 생산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은 딱 1세대까지만, 2세대에 와서는 컨버터블은 물론 3도어 버전까지 삭제된 걸 보면 소비자들은 단지 SUV처럼 생긴 세단을 원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델은 대한민국 시장에 정식으로 판매됐고 남다른 멋쟁이 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운이 좋다면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델이에요. 물론 앞서 소개한 두 모델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실패 이후로도 업계의 시도는 계속됐어요. 먼저 큰형님 벤츠입니다. 자동차 매니아라면 오래전 초호화 세단 마이바흐의 뒷좌석을 개방해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게 한 마이바흐 랜덜랜 모델을 기억하실 텐데요. 기존 라인업을 컨버전 방식으로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로 재탄생한 이후 이번에는 G바겐을 호화롭게 개조한 마이바흐 G클래스의 랜덜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2017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마이바흐 G650 랜덜렛은 차체를 늘린 롱바디 차량을 기반으로 전동 소프트탑을 달아 2열의 VIP들이 탁 트인 개방감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오프로더 리무진이라는 독보적인 컨셉을 무기로 전세계 부유층을 대상으로 99대만 한정 판매했고 삽시간에 완판됐다고 하네요. 군용차 같은 겉모습과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뒷좌석이 상당히 이질적인 차였습니다. 이렇게 사치품은 사치품다워야 제맛이 아닐까 싶어요. 뭐 저 차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 부럽지도 않은데요. 다행히 저 같은 서민들이 노려볼 만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의 소형 크로스오버 티록 카브리올레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치백 골프, 비틀, 이오스 등 비교적 가격 접근성이 높은 소형 컨버터블을 출시해왔던 폭스바겐이 크로스오버 열풍에 힘입어 소형 SUV 티록의 컨버터블 버전을 내놓은 건데요. 문짝을 2개로 줄이긴 했지만 쓸만한 뒷좌석 공간을 갖춰 성인 4명이 여유로운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었고 T-록의 가뿐한 주행 감각과 합리적인 유지비도 그대로였습니다. 멋들어진 소프트탑으로 보통의 T-록과는 다른 아우라를 뽐내는 것도 좋았죠. 유럽 시장 전용 모델로 출시 당시 28,000유로, 하나로 약 4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었고 오늘의 주인공인 무라노와 이보크 컨버터블과 비교하면 꽤나 쏠쏠하게 팔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베이스 모델인 티록 크로스오버조차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지만 만약 정식 출시됐다면 소수의 컨버터블 매니아, 렌트카 시장에서 호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 국내에 정식 출시된 적이 있었던 대중 브랜드 컨버터블의 부재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꽤 있거든요. 미니 컨버터블이 남아있긴 하지만 미니만의 개성이 너무나도 강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두 모델 다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도로 위를 다채롭게 만드는 이런 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랭글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지만 개방감만큼은 오늘 소개한 컨버터블 SUV들에 비할 바가 아닐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무라노 카브리올레, 또 이보크 컨버터블을 소유해보셨거나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SUV로 느낄 수 있는 오픈 에어링의 감성이 참 궁금하네요. 자동차 기업들의 똥볼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동승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